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북 소방 합격한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합격자 설명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소방 합격교 같은 경우에서 이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기타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7월 달에 왔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황주 교수님의 그냥 국어 이론을 먼저 들으면서 이론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살 배우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국어 이렇게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 당시에 기출 단가로 해가지고 문법과 그리고 독해 위주로 해서 이렇게 문제들만 이렇게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들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달은 홀수,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짝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단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풀이도 굉장히 도움되었지만, 그렇게 기출 단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단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게 한 번 들으면은 이해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다 까먹게 돼버립니다. 하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것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번을 하는 회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저 같은 경우에 90점을 맞았는데, 국어 점수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던 교수님이 시중에는 이선재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왕조쌤의 기출 단가 풀면서 기출 문제에 맞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문법도 그렇고 나왔던 게 나오면서 그 문제를 외우면서 이제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시험에 맞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독해에서 이렇게 지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고전도 포함해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찝어주는 게 있습니다.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의 잠시만, 뭐였지 그거? 뿌리 깊은 나무 그거. 그럼 용비어천가나 이런 거 나온다고 하시는 거 좀 찝어준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공부하면서 이 교수님 몇 장 이렇게 찝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왔었고, 이렇게 다른 문제를 푸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주격조사 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번 시험에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맞춘 경험도 있어가지고 제 경험을 생각하면서 국어는 이황주 교수님의 그런 기출 단가를 들으면서 이번에 문제풀이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한 60점, 70점, 한 80점만 맞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최대정 교수님의 이렇게 기출 단가 위주로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시험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수를 2개 정도 했었습니다. 2개 정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0점을 맞았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법이나 이렇게 이론 위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 위주로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이거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아니면 비동사가 이런 용도도 하고 형용사는 이렇게 하고 부사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는 지금까지 이런 게 나왔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려웠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특히 최대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완전 어려운 단어 위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중고등학교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고3 수준의 그런 영단어를 일부러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모르더라도 쉬운 단어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이번 시험, 소방시험이 쉽긴 했었지만 그러한 노력들 덕분에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도 있지만 독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독해를 할 때 이 독해 지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했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소방 공무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왔다 하면은 뭐 지문을 보다 보면 경찰 공무원, 그 소방 공무원 월급이나 이렇게 뚱딴지 같은 것을 배제하면서 아, 이거 가까운 거 2개 중에 뭐가 이 지문에 어울리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해 지문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이런 지문들에서 출제자가 이거 묻는 거에서 뭐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면서 풀면은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한 90점에서 한 최대로 좋으면 한 95점 정도 일단 맞는 것이 중요하고, 못 맞으면 그 합격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큰 틀 위주로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고대 시대부터 이제 삼국 시대, 그리고 뭐 고려 조선 갈 때 어떤 왕들이 중요한 한 조선 구한 말 전까지는 왕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 나라가 생성되었으니까 이제 왕권은 누가 하느냐, 왕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아니면 근데 그런 기본적인 틀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일단 기초를 닦는 왕이 있고, 그리고 왕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왕권이 이제 떨어지고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또 하는 그런 왕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 중흥하는 왕이 있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그런 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한국사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런 것들 큰 틀을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그 왕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또 그 왕들이 그런 걸 할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등용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세세하게 암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큰 틀을 외운 상태에서 세세하게 암기하는 부분들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론을 푸시다 보면은 한 바퀴 돌면은 뭔가 암기된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이게 다 몇몇 부분은 생각나는데 또 세세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억이 조금 날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그리고 기본 이론을 보면서도 이거 문제 기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왔었지 하면서 한번 이론을 문제를 푼 걸 바탕으로 이론을 다시 암기할 때도 기출에서 나왔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석진 세종공무원학원에서도 박석진 교수님이 이론이나 아니면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기본 이론을 듣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서
여러 가지 지나가는 이야기로 덧붙이는 말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이나 아니면 사료들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또 사료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귀담아 들으면서 시간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좀 그런 것도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학법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었던 교수님이 지금 계신 이진영 교수님이 아니라 각동진 교수님을 통해서 소방학법규를 공부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법규를 공부할 때 조금 제가 소방을 한 번도 이렇게 관련된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론 같은 것도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한 이론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이론이 좀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론만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방대한 양으로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이론만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소방학법규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 문제풀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소방학법규가 문제만 보시다 보면 그렇게까지 완전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 이거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공무원 학원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종 모의고사가 처음에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시험 쳐보면은 점수대가 완전히 높게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잘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한 2, 3개월 전부터 점수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300점을 넘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종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어렵다면은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푸신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쟤는 점수가 이런 게 잘 나오네, 이런 거는 쟤한테 좀 도움을 구해볼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세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세종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너무 완전히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지만 점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시험 전에 실제 시험은 소방학법규 조정 다 해서 394점이 나왔는데, 시험치기 마지막 세종 모의고사를 쳤을 때 국어 50점에 영어 40점에 한국사 한 70점 나오고 해가지고 원장쌤 보면서 원장쌤 세종 모의고사 이거 하니까 실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세종 모의고사 점수는 낮더라도 결국에 시험에서 잘 치신 분들이 다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도 제가 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시험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제공하는 거니까 치면서 내가 국어가 약하면은 국어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인 나침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해가지고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서방직에 합격한 최무현입니다.
저는 먼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서방직은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 방법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저는 한국사들 비중을 80% 주었고 국어, 영어를 10% 주었습니다. 초반 6개월 정도는 한국사만 계속 돌리면서 한국사들 고득점으로 가까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이 끝내야지 나머지 두 과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중을 이렇게 많이 주었고 나중에 후반부에 갔을 때는 영어를 80% 주었고 한국사, 국어를 10%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와 영어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한국사는 이론을 4바퀴 돌린 후 정근대사가 끝나면 정근대사 문제를 다 풀었고 근현대사가 끝나면 근현대사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사가 한 후반부에 갈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한국사는 어떤 문제를 풀어도 살짝 고득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영어는 저는 한 19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9년 12월까지 항상 꽈락을 맞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쳐도 다 꽈락이 나왔는데 문제를 풀 때 저는 생각을 했죠. 한 10월 달부터 제가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유 스토리를 다 사서 다 풀었습니다. 처음부터 독해가 안 되면 독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고 제가 생각했을 부분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그게 저희 성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혼자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계속 풀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었고 12월 달부터는 점점 영어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천해드린 방법은 영어를 모르겠으면 영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으셔야 됩니다. 영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유형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문제를 많이 푸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또한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영어 단어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아침에 와서 영어 단어 볼 때 저는 다른 걸 받고 학원을 오면서 학원을 나가면서 다 영어 단어책을 꺼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2020년 1월 달부터 2020년 6월 달까지 영어 단어를 한 책을 한 15번 정도 돌리면서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고 거기 또한 영어 단어를 어려운 걸 외우지 말고 항상 딱 소방직에 최적화된 것을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너무 어려운 걸 외워도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영어 단어를 쉬운 걸 외워야지 소방직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오지 않고 쉽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조금 쉬운 걸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시중에 파는 거는 경선식이나 아니면 좀 타 강의지만 족중의 순간이라고 있는데 저는 족중의 순간 때문에 영어 단어를 이번에 다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 때는 한국사 박석진 교수님처럼 계속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보강도 많이 잡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박석진 교수님 강의를 전 2번 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혼자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강의를 많이 듣고 문제도 많이 풀고 한국사는 이해보다는 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암기를 먼저 다 하면은 알아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암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항상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암기라는 것은 까먹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여 공부를 하면은 계속 문제를 풀면은 까먹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국어는 제가 이번에 점수를 국어 70점, 영어 90점, 한국사 90점, 학법규 75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어를 정말 많이 못하였는데 저는 국어 문법은 다 맞추고 가자는 마인드로 해서 이양조 교수님처럼 그냥 이양조 교수님 커리를 따라가면 국어 문법은 저는 다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만 계속 듣고 마지막 문제 풀이만 들어도 저도 학법규 공부를 거의 안 했지만 75점이 나왔고 이번에는 학법규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통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법규는 저는 수업만 계속 듣고 문제 풀이 위주로 많이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리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합격이 될 수 있고 그게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는 항상 필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영어 단어 스터디와 국어 단어, 그리고 국어 문법과 영어 단어와 영어 독해입니다. 그거 세 개지만 계속 하시고 스터디원끼리 시험 전날에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면서 좀 상당한 문제를 많이 풀고 어떤 유형이 나오고 조금 어려워도 난처하지 않고 계속 풀 수 있다고 생각을 들었고, 또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경북 필기 컷이 371점인데 저는 373점을 맞았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틀렸으면은 필기를 떨어졌을 점수인데 경북이 1.5배수 중에 제가 1.48배수가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들 경우에 대부분 다 최종 탈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체력을 54점 맞아서 체력으로 뒤집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는 1배수 안에 들고 누구는 1배수 밖에서 겨우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으로 한 필기 3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실기 준비 꼭 하시고, 여자분들은 실기를 거의 한 5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50점 이상 맞았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좀 많으니까 남자들 쪽에서 경쟁하지 말고 학원에서 1등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이제 소방에 이제 최종 합격한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제가 필기 점수가 어땠는지, 실기 점수가 어땠는지, 제 기본 베이스가 어땠는지 좀 말씀드린 후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문계를 졸업을 했고 지방 4년제 공대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공대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꼴등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했었지만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본시험 때 제가 문제 푸는 순서대로 점수를 적어 드릴게요. 한국사 100 맞았고, 국어 95에, 소방학 60에, 소방기복기 70에, 영어 71에 맞았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맞은 이유는 이때 좀 제가 소방학 풀 때 저 멘탈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변별력이 있었다 생각했기에 그때 멘탈이 나가고 그나마 좀 잡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영어를 풀 때. 그래서 영어 풀 때 4문제 정도 못 풀었고 이 점수를 맞아서 제가 좀 불합격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1.2배수 안에 걸쳐져서 체력을 좀 올리고 이제 면접까지 같이 뒤집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필기 점수 이렇게 맞았고 실기는 이제 46점을 맞았습니다. 보통 남자는 이제 실기는 이제 40점대가 평타로 치고 50점이 넘어가면 좀 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광조 교수님 커리큘럼을 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론 수업을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문법, 독해, 그리고 문법 새끼를 알려주는 단과랑 이제 독해 새끼를 알려주는 단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문법이나 독해 수업을 저는 처음에 1회독에서 2회독 돌리고 그만뒀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정도 돌려놓으면 답을 좀 다 알고 이 수업을 계속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들기 마련인데 그냥 그만뒀었고, 마지막쯤에 이제 시험에 입학할 때 다시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는 그냥 그 수업을 계속 끌고 갔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수업 때문에 이제 마지막 국어를 풀 때 답이 보였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그때 한 문제, 정확한 문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선지 중에 답이 2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시험 때는 1번, 2번을 다 제끼고 3번, 4번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번, 4번 중에 답이 정말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3번, 4번을 제껴놓고 1번, 2번 다시 고민을 하고 그나마 답이 아닌 걸 제끼고 2번을 시작했었거든요.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감각을 자체를. 처음에는 이제 이 감각을 찾기가 힘든데 1회독, 2회독 그 해독서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아니다. 그런 감각을 좀 찾는 거 저는 드리고 싶어서 그 월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에 있는 단과 수업은 그 계속 시험 치기 한 달 전까지는 좀 들으셨으면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그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고전 음모도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 음모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도 좀 더 들었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다음에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 소방지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선택을 해서 암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띄어쓰기나 어문 규정 같은 부분 지금 그 문제를 달달 외워서 지금 학원에 나오는 모의고사를 맞춘다 한들 그건 어차피 그 이해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뒤집히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암기 과목은 최대한 그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처음엔 이해 위주로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이제 국어 문풀이 있는데 그 수업 같은 경우 이제 좀 어렵습니다. 특히 소방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점수가 본인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맞고 좀 낮은 점수를 맞고 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그걸 통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쯤에 머리하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과목입니다. 저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 90점 이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불합격하겠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한국사 공부를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 조정 과목 점수 두 가지는 빼고 공통 과목을 따지면 한국사 비중을 11에서 6을 줬고 그 다음에 영어를 3, 국어를 1로 줬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저는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줬었고 여러분들도 한국사에 대한 그 점수는 최소 95에서 100을 맞아야지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좀 최종까지 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박서진 교수님이 수업을 들었는데 한 2회도 정도 듣고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보강 기간도 많고 저는 그 시간 또 다른 그 공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보강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동영상으로 좀 대체를 했었거든요. 좀 빠른 해석으로 돌릴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혹시 문제를 풀고 지금 문제를 풀고 같이 계시다면은 지금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9년도 5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제 점수를 올린 그 역할이 가장 큰 친구가 같이 공부한 수험생인데, 여러분들도 그랬듯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가장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박선우 교수님을 이제 수업을 듣고, 그 기초 감각을 깨닫고, 제가 했을 때는 그 최대정 쌤이 늦게 강사를 오셨기 때문에 수업 많이 못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초를 박선우 쌤 올려놓고, 그 다음 최대정 쌤으로 같이 커리큘럼 타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추천하는 게, 그 독해를 잘하는 사람 주축으로 해서, 일주일에 7번 저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1시간씩 투자를 해서 그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그 공부를 지향하는 방향이 만약에 하프 모의고사 10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한 14권 정도 시간을 줘서 풀고 그리고 그 친구 주축으로 해서 그 친구 바로 답을 보고 독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마다 제목이나 뭐 추론 문제나 그런 것들 푸는 마다 다 다르잖아요.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을 이제 그 친구가 가르쳐 줬었고 답을 안 보고 독해를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었거든요. 답을 보고 독해를 공부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되는 걸 굳이 스터디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친구 한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독해 수업을 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시험에 임박했을 때 그때 한국사 6 주고 영어를 3 주고 국어를 1 줬었는데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은 이제 한국사 6,
국어 3, 영어 1로 줬었습니다. 그 영어 1 준 이유는 그 감각.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감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영어를 1로 줬었거든요. 그렇게 영어 수업을 하고 이제 매일 영어 단어 외워야 됩니다. 쉬는 날도 저는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길을 가거나 뭐 똥을 싸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는 하루에 할당량 무조건 영어 단어 외웠었습니다. 제가 영어 40대까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게 한 대도 쳐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버릇하다 보면은 해독수를 올리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7대까지도 쳐낼 수 있습니다. 1시간에. 그럴 때까지 계속 숙련될 정도로 이제 영어 단어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뭐 경선식 이런 단어가 많을 텐데, 그 단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법규는 왜 이런 점수를 막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법규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학법규를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공통 과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공통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학법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공부 방식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은 이제 공통을 좀 올려놓고, 이제 학법규 같은 경우는 뒤에 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쫓기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공통 과목 아직 덜 됐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져서, 등한시 했거든요, 이론 수업을. 그래서 그냥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그냥 기출만 풀고 들어가자 해서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론 과목을 중심으로 좀 해독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또 이렇게 출제될 것 같은데, 기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 기본에서 그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공부 방식을 이해 위주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기 파트. 암기 파트는 많은데, 양이 많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다 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암기가 진짜 안 됐었거든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 돌아서 한번 까먹는데, 계속 진짜 저는 그거를 진짜 안 까먹기 위해서 자기 전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자주 까먹는 부분을 계속 한 번은 보고 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런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100점이. 운도 있었지만. 그래서 학법규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이론 수업은 따로 시험 임박할 때까지는 이론 수업만 계속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공부를 그날 하루만 복습할 시간만 주고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 3개월 이제 남았을 때, 그때쯤 이제 이론 좀 살살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때 시간을 자주 잘 짜야 되는 게,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모든 과목을 1회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4주 7, 40번,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봤었죠. 시험 임박했을 때. 근데 이 정도 보다 버릇하면은, 이쯤 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떨어집니다. 제 주변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제 계속 봐야 되고, 지길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공부는 이제 이기적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방은 이제 많이 뽑거든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리가 다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이제 윈윈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에 이제 저는 이제 한 3달, 2달 남았을 때 이제 같이 기존에 했던 스터디 가지고 모의고사 스터디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다 돌다고 했지만 저는 일주일에 3번 돌렸었거든요. 일주일 다 돌리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3번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본인 역량에 따라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시중에 이제 문제집을 이제 다 한 과목씩 사서 이제 5과목으로 맞춰서 이제 한부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고, 이 점수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어떠한 어려운 난이도가 따라서
똑같이 맞습니다. 그 친구는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들쑥날쑥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처럼. 근데 그 사람을 또 합격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뒤늦게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는 거, 진짜 간절함, 그거면 이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본 시험이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치라고 권하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다 일당이 다 똑같거든요. 환경과 여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친 사람은 나오고 그 등수가 있지 않습니까? 등수가 있는데 그 안에만 들자. 그리고 이제 세종 장학생회 잘 치면 등재되지 않습니까? 등재된 사람, 한 번이나 등재된 사람은 다 합격하더라고요. 이걸 목표로 삼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시험 치면은 많은 감정이 오거든요. 자살하고 싶다. 뭐 자괴감 느낀다. 근데 그거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좀 더 이제 자신을 더 채찍질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죠? 남았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체력 테스트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테스트는 받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소방직 준비하신 분들이 운동을 잘 하실 거는 저는 의심치 않는데, 그래도 모르거든요, 진짜. 그날따라도 자기 신체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일단 받아놓고, 심각하다 싶으면 미리 가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진짜, 그때 되면, 나는 아직 성적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운동학원을 다녀도 되냐? 이런 생각 많이 들 겁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그런 생각 드는데 덜컥 필기를 합격해버리면은, 그건 답이 없거든요. 실기가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기 같은 경우도 등한시하지 말고, 좀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쯤으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어서 이제 같이 일선에서 근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